안녕하세요. 아마프라입니다. 이번에 만들 제품은 엑시스 모델웍스의 5시리즈 에어리얼 도미네이터입니다. 네, 크샤트리아죠. 이 제품 소식을 보고 뭔가 대단한 게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금방 예약을 받더라고요. 살짝 고민하다가 한 두세 달 뒤에 받겠거니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예약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박스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짧은 건프라 경력이지만 검수하는 게 이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박스와 큰 박스로, 그리고 LED 유닛이 든 박스까지 총 3박스네요. 이렇게 선까지 연결하는 LED는 처음인데 잘 할 수 있으려나 걱정입니다. 데칼이 참 크고 많네요. 메탈릭 스티커도 같이 들어있네요. 눈이 괜히 침침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흰색 데칼에 하늘색 바탕이라 그런 거겠죠. 설명서 두께가 상당합니다. 검수 때도 보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설명서에 러너가 A부터 Z까지 있는 것도 모자라서 A1, 2, 3 이런 식으로 번호로, 같은 러너가 4장 2장씩으로 개수로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무섭네요. 그림도 너무 무섭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디테일입니까? 징그러울 정도지만 그만큼 또 완성했을 때가 기대가 되네요. 설명서에 파츠별로 사용되는 러너들이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디테일에 비해 조립 과정이 좀 짧아 보이는데 과연 어떨런지. 그렇게 설명서를 쭉 훑어보면서 넘기는 내내 이게 뭐야? 와, 어지럽다를 혼자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한번 맘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가조립부터 가보겠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은 그런 기분을 아시나요? 다시 봐도 숨이 턱 막히는군요. 설명서에 사용 러너를 표시해준 게 괜히 해준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코팅된 러너가 있습니다. 약간 건담 마커 샤인 실버의 텍스처가 추가된 느낌이네요. 색이 취향이 아니라 신기하다 하고 있었는데 이 약간 푸른기가 살짝 도는 은색 코팅의 비러너는 보고 지려버렸습니다. 비러너를 보고 보니 이 금색의 엔러너도 좀채도가 높은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부품을 안 자르고 버릴 뻔했네요. 자른 게이트를 모아놓는 습관은 잘 들인 것 같은데 왜 이제 다리 2개 분량 정리를 했는데 HG 하나 만든 것 같은 양의 자른 게이트 뭉텅이가. 버니어 좋아. 와, 무릎 연동 보소. 발목 관절에 POM 부품이 들어가 앞뒤 스윙이 라쳇이 됩니다. 딱 봐도 꽉 끼우면 빼는데 애로사항이 꼽힐 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발바닥 분할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어디 하나 빠진 데 없이 오밀조밀하게 많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아리 상부가 더블 제타족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들어가 있는 기체들을 제가 다 좋아했더라고요. 더블 제타만 빼고요. 핀만사의 소형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체라는 설정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걸까요? 아무튼 연동되며 열리는 기믹이 좋네요. POM 부품들이 관절 연결 부분에 쓰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빡빡합니다만 그렇다고 가공이 필요할 정도는 아닙니다. 조립이 된 각부들을 합쳐줍니다. 왜 부품이 남았나 싶더니만 이 큰 걸 빼먹고 조립을 해버렸네요. 요 발바닥 버니어 고정이 썩 좋지 못하니 나중에 뭐라도 좀 해줘야겠습니다. 발목의 앞뒤 스윙 강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좌우 스윙은 좀 불안합니다. PGU의 그 느낌을 잘 가져왔네요. 묵직한 한계와 벌써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손이 고장 나버려. 니퍼지를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물집이 잡혀서 껍데기가 밀리다니 하하. 힙 유닛입니다. 진짜 미쳤나봐. 작고 개 많습니다. 고관절 연결부에 락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다리가 상당히 무거운데 이렇게 쪼맨한 걸로 버틸 수 있을까요? 기계적인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부품 분할은 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고정핀이 따로 없어도 크기가 딱 맞게 들어가 잘 고정이 되는군요. 뭐지 왜 봐도 모르겠냐. 프론트 스커트가 조립은 단순한데 기믹도 조형도 좋네요. 버니어 분할도 너무 잘 돼 있군요. 계속 디테일이 좋다 기믹이 좋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네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 캬. 색칠하면 딱 이쁘게 보일 만한 부분이네요. 아, 이 A3 황동색 코팅 러너에도 지려버렸습니다. 진짜 색이나 질감이 고급져서 정말 마음에 드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뭘까요? 프로페런트 탱크인가? 아무튼 요 파츠를 만들면서 내내 분할이랑 기믹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오, CE. 만들어 놓은 힙 유닛들을 합쳐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힙 유닛이 맞죠? 왜 저는 이제까지 허리라고 했을까요? 정말 어질어질한 정보량인데 보기 싫지 않습니다.
다 합쳐놓고 보니 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칠하지? 몸입니다. 코피대 마리다를 넣을 수 있군요. 근데 이거 칠할 수 있나? 하고 생각해봤니 예전에 알지뉴 건담 만들 때 코피산에 아무로도 엉망진창이지만 칠하긴 했었네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코피산에 LED가 들어오게 해주는 자석을 같이 조립합니다. 이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면 포문의 LED는 어차피 다시 다분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피 기믹에 들어가는 부품들 저 기어 위치를 잘 보고 조립해야 합니다. 설명서를 대충 보고 조립했더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혀를 집어넣는 거 잊어먹은 고양이 마냥 코피디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디테일과 부품 분할로 시고문 당하는 기분입니다. 끼면 빼기 힘들어 보이니 일단 대충 느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빨간색과 머스타드색 사출색은 조금 아쉬운 느낌입니다. 뭐 저는 칠할 거라 상관없지만요. 이대로만 보면 색조합이 나쁘지는 않은데 LED를 켜놓은 걸 보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켜져 있기만 했으면 모를까? 아무튼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저 황동색 부품이 모든 홈에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왜 외장이 안 들어가냐고 화내고 무리하게 힘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후방번이어도 부품 자체는 예쁜데 빨간색이 이쁨을 좀 까가먹는군요. 이렇게 앞뒤로 프레임을 조립하다 보면 어깨 연결 부분이 저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신기하네요. 건전지 커버 역할도 같이 하는 등 부분도 기믹과 디테일이 좋습니다. 특히 저 동그란 부품이 마음에 드는데 이상하게 저렇게 생긴 것만 보면 흰색으로 칠하고 싶죠. 그리고 데칼을 붙이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기믹들이 솔찬히 들어가 있습니다. 허리축이 2개라 가동이 좋긴 한데 판넬 바인더 생각하면 앞뒤로 휘청거릴까 오히려 불안합니다. 머리입니다. 부품이 몇 개 없지만 그래도 간단한 기믹에 내부 프레임까지 나름 충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외장을 씌웠을 때가 아주 기대가 됩네요. 어깨입니다. 그 큰 판넬 바인더를 지탱해줄 부분인데 살짝 걱정이 되는 부품 크기네요. 바깥쪽으로 열면 실린더도 같이 움직이는 기믹이 있는데 움직일 때 부품이 다 작살이 나버립니다. 안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 웬만하면 안 만지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앞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팔에 락을 걸어줄 수 있긴 한데 팔도 그렇고 고정시키는 부품도 판넬 바인더에 비해 너무 작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몸통이 아니라 팔입니다. 그래도 팔은 비교적 부품이 적어 보이는군요. 상박은 일반적인 형태인데 하박이 좀 복잡한 게 신기하네요. 그럼에도 어디 걸리는 부분 없이 설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손등까지 이렇게 디테일이. 팔을 굽혔을 때 팔뚝 쪽 내부가 노출될 것 같은데 연동으로 움직이니까 보기가 좋네요.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 판넬 바인더입니다. 러너부터 프레셔가 느껴지지 않나요? 똑같이 생긴 게 몇 개야? 코팅 러너 중에 진짜로 감탄한 실러너입니다. 영상으로는 잘 안 담긴 것 같은데 고급진 느낌이 엄청 좋습니다. 곱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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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곱하기 일단은 2개 분량이긴 한데 어질어질하네요. 이만큼을 더 해야 되고 판넬의 외장까지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는. 일단 나머지도 정리는 다 해놓긴 했습니다. 가져가 다른 걸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최대한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이때쯤 진짜 공포가 서서히 밀려왔거든요. 이걸 다 칠해야 한다는. 이 부분을 조립할 때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요거를 붙여주니 캬. 큼직한 부품은 큼직한 대로 느낌이 좋네요.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네요. POM 부품이 좀 따로 놉니다. 원래 POM 소재가 그런 건지 노출되는 부분에선 사출색이 많이 아쉽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품을 쌓아서 가동을 만들어 버리네요. 조금 움직이는 거지만 외장 붙였을 때 저 살짝 노출되는 부분이 그게 또 좋거든요. 자잘한 부품들이 단차없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잘한 부품들이 큰 부품의 디테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잘한 부품을 더 붙였더니 더 보기 좋아졌네요. 버니어가 큼직한 게 보기 좋습니다. 서부함까지 조립해주면 마무리입니다. 와, 요 작은 디테일들도 분할이에요. 2개만 봐도 이렇게 놀라운데 이게 4개가 같이 있다고 상상하니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어차피 도색을 이걸 도색을 다 해야 되니까 2개만 조립하고 나머지는 도색 후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메카니컬 무법을 아니라고 돼 있네요. 판넬과 연결해주는 관절을 만들어 봅시다. 이것 역시 살짝 올려서 느낌만.
부품은 몇 개 없지만 관절에 락을 걸어주는 부분이나 구조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POM 부품이 미친듯이 빡빡하기에 수고가 좀 들어갑니다. 한번 잘못 끼웠더니 다시 빼는데 시간을 왕창 써버렸습니다. 하나 만들고 뇌가 리셋이 되는지 할 때마다 뺐다 꼈다를 엄청 했습니다. 하하. 실린더 맛있다. 각 관절마다 락이 있습니다만 양끝은 확실히 잡아주는 것 같은데 가운데 관절은 살짝 애매한 것 같네요. 조립된 각 파츠를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프레임을 다 조립한 느낌을 간단히 말해보자면 조립이 직관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복잡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력 대비 움직이는 부분들이 적은 부품으로 효율적으로 구동되고 그럼에도 상당히 보기가 좋아서 설계를 잘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립이 좀 뻑뻑한 부분도 있지만 가공을 해야 조립이 될 정도도 아니라서 괜찮았습니다. 역시 빵이 좋으니까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거기에 디테일까지 좋으니 그냥 외장 없이 전시해도 충분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외장도 빠르게 조립해보겠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베이스까지 호다닥 조립을 끝내고 나면 그냥 감탄사만 나옵니다. 굉장하네요 정말. 생애 첫 100분의 1 제품인데 너무 자극이 강한 거 아닌가? 진짜 그냥 이대로 나머지 바인더 조립해서 데칼만 붙여서 끝내도 100% 만족할 것 같습니다. 판넬 바인더 2개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버티지만 액션을 취하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어깨가 안 돌아가게 잡아주는 락이 약하네요. 2개도 안 되는데 4개는 더 무리겠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베이스 퀄리티가 괜찮아 보여서 베이스에 놓고 전시를 해두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만든 만큼 열심히 분해할 시간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신이 납니다. 이제 즐거운 도색 작업입니다. 일단 만드는 내내 궁금했던 코팅 부품의 마커를 사용할 수 있을지부터 살짝 테스트 해봤습니다. 좀 지나치게 잘 지워지는 느낌이 있네요. 일단 칠하면 수정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색이 올라가기는 하네요. 좋습니다. 판넬 바인더부터 칠해보겠습니다. 바로 코팅 부품에 건메탈 발라버립니다. 위아래로 다 다른 부품들이 붙으니까 부펐을 때를 생각하면서 색을 정해야 할 텐데 부품도 많고 크기도 크고 살짝 막막하네요. 수성이니까 좀 막 대충 해도 괜찮겠죠? 이거 그냥 구멍을 뚫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괜찮았습니다. 노안이 문제인 건지 에임이 문제인 건지. 나머지는 나름 괜찮게 뚫었는데 뚫기 전에 이 짓을 4번 더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수고를 더해주면 별로 티도 안 나는군요. 외장을 열렸을 때 안쪽이 노출되는 부분이라 열심히 칠해줬습니다. 느낌은 괜찮네요. 이것만 보면 뭐 그렇구나 할 법한데 나머지랑 어울릴지는 붙여봐야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외장이 열려 노출되는 안쪽 부분을 칠했습니다. 예쁘게 잘 됐네요. 이건 안 붙여봐도 열었을 때 마음에 쏙 들 것 같아요. 문제는 저렇게 안쪽을 칠하면 나머지 노출되는 부분들의 색을 맞춰주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디까지 칠을 해줘야 되느냐. 로 머리가 아파진단 말이죠. 건메탈색이 밖으로 노출이 됐으면 별 걱정 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튈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어쩐지 샤인실버를 포기하기 싫단 말이죠. 걱정은 되지만 일단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프레임을 맘대로 칠해놓고 보니 방금 말했던 노출되는 부분과 색이 겹칠 것 같은데 머리가 아파옵니다. 버니어에 LED가 나올 클리어도 좀 별로인 것 같아서 가장 안쪽에만 LED가 나오게끔 로열 메탈레드로 칠했습니다. 레드가 지우기 힘들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은 이쁜 것 같아요. 위에까지 붙이니까 보기 좋습니다. 코팅 부품은 칠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욕심을 좀 누르고 최소한으로 칠해줬습니다. LED를 테스트 삼아 한번 연결해봤는데 잘 되네요. 비교해볼게 PGU 퍼스트 밖에 없지만 광량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서브암 비포 애프터. 생각 없이 칠한 거 치곤 나쁘지 않습니다. 이 부품 앞뒤 칠하는데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칠해놓고 보면 부품이 붙은 부분하고 안 맞는다던가
붙여놓고 보니 디테일이 새롭게 보인다던가 앞뒤가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 다시 칠하기도 하고 자잘한 디테일도 엄청 많고 엉엉 울면서 칠을 했습니다. 원래 흰색이었던 동력선을 전반적으로 깔을 맞춰보면 어떨까 하고 빨간색으로 칠해줬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 LED 연결할 때 적절한 선 길이, 스위치는 내린 상태 이 두 가지를 신경 써서 조립을 해야 합니다. 저는 조립해놓고 LED를 켰다가 껐더니 전원이 안 꺼져서 한두 시간은 뺐다 꼈다 연병을 떨다가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 부분 마무리 단계인데 벌써부터 뭔가 엄청난 걸 한 기분에 아주 뿌듯하군요. 외장도 얼추 정리가 돼서 한번 대충 씌워보려고 합니다. 이걸 빼먹었네. 다시 분해를 하면 전선도 다시 만져야 되고 버니어도 다 칠해주려다가 사출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뒤쪽만 살짝 칠해줬습니다. LED까지 켜보니 클리어 부품 칠한 건 확실히 잘한 선택 같습니다. 이제 해줄만한 건 거의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어디가 노출이 되는지 어디를 칠할지 무슨 색으로 칠할지 진짜 힘들었네요. 아무튼 고생한 만큼 만족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말했지만 이제 이 짓을 3번을 더 해야 합니다. 어째서인지 분립당하기 전 피터가 토니에게 속이 안 좋다고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면서 가구를 다시 한번 다지고 판넬 24개부터 끝내봅시다. 포대에 LED가 들어오는 게 의미불명이라 끝부분만 불이 들어오게 샤인 실버로 칠해주고 LED가 조금 더 잘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쪼매난 구멍 4개 부분을 약간씩 넓혀줬습니다. 96번만 수고를 하면 되는 하나도 안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만 LED 불이 더 잘 보이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답니다. 건메탈과 쿠퍼로 살짝 부분 도색을 해줬습니다. 반복 작업 24번이라 이거 너무 신이 납니다. 신이 난다고요. 서부암도 3개 더 작업해주고 해놓은 걸 참고해가며 했던 걸 반복해줍니다. 만들던 중에 저 클리어 부품이 아무리 찾아도 한 개가 안 보이더군요. 맨날 부품을 부셔먹으니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사둔 오유마루를 꺼내줍니다. 이걸로 부품 복제를 할 수 있다더군요. 뜨거운 물에 이걸 불리고 부품 위로 오유마루를 덮어 모양을 찍고 그 안에 유비레진을 부어 유비라이트로 건조해주면 뒤틀린 황천의 무언가가 나와버렸군요. 한두세 번 더 반복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포기하고 러너를 잘라서 드라이기로 뜨겁게 만든 다음 구부려서 대충 떼었습니다. 광량은 엄청나게 줄었지만 갈 길도 먼데 여기에 더 쓸 힘도 시간도 없기에 넘어갑니다. 아직도 2번을 더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군요. 저 부분이 어떻게 해도 안 빠지길래 부러뜨린 건 아니고 힘주다 보니 저렇게 되더군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4개 완성했습니다. 중간중간 틈날 때마다 나머지 3개 분량의 외장도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 메카니컬 무법을 암도 고민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왜 영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요? 아무튼 만족을 넘어 감격이 밀려오는군요. 그리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밀려옵니다. 이제 본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깨부터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프레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인더 4개에서 힘을 모두 쏟은 건지 과정이 영상으로 하나도 안 남아있네요. 보면 꼭 한 부위씩 정신 빼놓고 안 찍는단 말이죠. 외장을 더 칠해 말어 칠해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미니멀하게 해보겠습니다. 뇌 빼놓고 신나게 칠하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나중에 데칼 붙일 때 꼭 애매해지더라고요. 바인더 연결 부분과 살짝 붙여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깨는 마무리했습니다. 코팅 부품 칠하는데 손이 떨려서 혼났습니다. 역시 과정 따위는 없네요. 샤인 실버는 코팅 파츠와 외장에 많이 들어갈 거니 최소한으로 사용했는데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노출될 외장도 칠해주고 외장을 다 붙여서 느낌을 봤습니다. 요 열리는 부분이 예쁘게 나와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전혀 칠할 필요가 없지만 이 디테일을 그냥 넘기는 게 아쉬워 왠지 모를 의무감에 칠했습니다. 팔꿈치 축 부분은 샤인 실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팔은 요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머리는 어떤 식으로 칠하면 좋을지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머리 뚜껑 열리는 부분도 열심히 칠했고요. 부품으로 떨어져 있는 하단 부분을 건메탈로 색을 맞췄습니다. 이런 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고서 은근히 만족스러워요. 머리 디테일은 나쁘지 않지만 작아서 그런가 프레임만으로는 살짝 아쉽긴 하네요. 저 뿔 사이에 갈라진 틈으로 보이는 디테일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크기도 작고 부품도 저거 큰 고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몸은 부품이 많아서 분해하는 것도 한 세월이네요. 코피산의 마리다를 칠해주려 하는데 자주색이 없어서 핑크색으로 대체합니다. 메카그레이로 나머지를 칠했는데 엉망진창이네요. 어차피 잘 보이지도 않을 거 대충 넘어갑시다. 눈이랑 코핏 LED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가슴에 빙글빙글 도는 LED는 봐도 별로입니다. 부품이 벼락 맞은 나무처럼 쪼개져 버렸네요. 알콜계 도료를 쓰면 안 되는 건가?
흰색이 너무 저렴해 보이는데. 일단 하기로 한 거 끝까지 해봅시다. 보기는 좋은데 정신없이 어지러워 뭔가 기분이 이상합니다. 아니 정신없이 어지러워서 보기가 좋은 건가? 프레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 외장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슴 LED 쪽 외장이 잘 안 들어가길래 보니까 프레임부터 다 안 들어갔더라고요. 내부의 LED 선정리가 문제인가 싶어서 다시 다 분해를 했습니다. 꼈다 뺐다 1시간은 씨름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돼. 는데 왜 모가지를 빼놨어? 왜? 태초마을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또 언제 다 빼고 끼고. LED 스위치가 피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 피고 끄는 맛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까 고민했던 흰색으로 칠한 동그란 부품은 100% 만족은 아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데칼 붙여보면 또 맘에 들지도 모르니 말이죠. 가슴 포문 외장에 살짝 건메탈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적절하게 잘 나왔어요. 맘에 듭니다. 허리 부분에 부품을 꿰어넣는 동력선은 맨 앞부품을 약하게 순접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수도 없이 만지작거릴 건데 고정이 그리 좋지도 않은 게 저런 거 몇 번 와르르 하면 세상 살기 싫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와씨, 이 구도가 폭력적입니다.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몸통도 얼추 마무리가 됐습니다. 힘유닛입니다. 하도 자잘자잘하게 디테일이 많아서 조립하면서도 칠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많은 바인더 4개를 만들고 나니 이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지 않군요. 이거 어떡하지? 프론트 스커트가 앞뒤로 아주 예쁘게 칠해졌네요. 마음에 들어요. 사이드 스커트 버니어 안쪽 부품의 안쪽을 쿠퍼색으로 살짝 둘러줬더니 아주 보기가 좋아졌네요. 프레임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요 살짝 열었을 때 보이는 기계적인 디테일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예쁘게 잘 칠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좀 신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았다는 게 어쩌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한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막 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붙여놨을 때가 별로 걱정이 안 될 만큼 하나하나 괜찮게 만들어. 으아. 고간이 예쁘게 잘 나왔다고 하면 이상한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뒷스커트 구조가 좀 복잡해서 대충 칠해놓고 조립했다 다시 지우고 다시 칠하고를 많이 반복했습니다. 아, 이걸 칠하긴 해야 될 텐데. 디테일한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야 했나? 좋은 디테일이고 훌륭한 분할이란 건 분명 좋은 건데 이상하게 하기가 싫죠? 흰색으로 해볼까 하다가 극 자신이 없어져서 그냥 금색으로 칠해버렸습니다. 총알 같네요. 고간 중앙부에 100이고 일려나요? 아무튼 색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빨간색으로 정했습니다. 뒷스커트 양옆과 다리에도 비슷한 모양이 있어 그것도 같이 빨간색으로 해줘서 통일감을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신은 무지하게 없지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이 힙프레임이 가장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기믹은 언제 해도 기분이 좋네요. 살짝 뻑뻑하긴 하지만 말이죠. 이 부분이 가려지는 게 좀 아쉽네요. 외장을 덮는 게 이렇게 아쉬울 것 같다고 생각됐던 적이 없었습니다. 특대 만족이에요. 아우 이걸 또 언제 분해하냐? POM 개 뻑뻑 해. 아, 저 고관절에 코팅 부품이 빠지질 않아요. 세퍼레이터로 드라이 연병을 하다가 안 돼서 핀바이스로 살살 밀어보려고 했는데 빵꾸가 나버렸습니다. 비트는 또 왜 부러진겨? 그 뒤로 엉엉울면서 집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총동원해 결국엔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3개를 더 어떻게 뺄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 졌지만 그냥 쑥쑥 잘 빠지더라고요. 이건 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생각해보니까 평소 같았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반대군요. 늘 하던 대로 발부터 한번 가봅시다. 야심차게 저 동그란 부품에 흰색을 올려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분할이 잘 되어 있어서 발바닥은 별 고민 없이 칠했습니다. 발바닥 치곤 좀 화려한가 싶기도 한데 보기 좋으니까 됐습니다. 발은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종아리는 부품이 겹겹이 쌓이면서 조립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계산을 열심히 해서 보일 부분만 칠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칠이 안 된 부분이 노출이 되어 결국 다시 닦아고 다시 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전부 칠하는 게 2번일 안 하고 속 편합니다. 이 부품이 이상하게 잘 깨지더라고요. 마커가 닿은 부분이 이러는 걸 보면 ABS인가? 총 8개가 있었는데 4개가 깨졌습니다.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스커트 부분도 비슷하게 파손이 났거든요. 칠해놨던 나머지 발 부품도 다 말라서 조립을 해줬습니다. 뭐야 이건 언제 깨졌어? 앞에서 전부 칠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다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안 칠한 부분이 막 튀어나옵니다. 하하하하.
다리 후방의 요번이어 색조합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이렇게 색을 칠해줬습니다. 만족. 칠한 부품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정신없게 잘 나온 것 같군요. 칠이 안 된 무릎축 쪽에 저 부분에 칠을 할지 말지 진짜로 정말로 다리 작업하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원래 바인더도 2개만 하고 나머지 2개는 보이는 부분만 하자고 생각을 했다가 결국 다 해버렸는데 이걸 안 해? 라는 생각과 어차피 조립하면 아예 안 보이는 부분인데 왜 함? 힘들어 죽겠다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만 왜 고민을 했는지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네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에 코팅 부품을 덮어버리면 거의 안 보이겠지만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뒷부분이 더 노출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이 뒤에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앞과 뒤 둘 다 이 부분 홈이 맞는 부분으로 조립을 해야 합니다. 이 멍청이는 방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또 잘못 끼우고 있네요. 위아래를 뒤집어 끼워도 조립은 돼서 나중에 2번을 안 하려면 잘 확인하고 조립해야 합니다. 저는 4번 하고도 몇 번 더 일을 했지만 말이죠. 이 부분 움직이는 거 보는 게 좀 재밌습니다. 코팅 부품을 끼우니 이거 진짜로 좀 너무 많이 가려지는데 섭섭하네요. 당겼을 때 앞부분이 이렇게 뜨면 윗부품이 제대로 조립이 안 된 겁니다. 앞부분이 딱 소리 날 때까지 들어가야 해요. 다리도 얼추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다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제품 전반적으로 이런 작고 얇은 수핀들이 많은데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저는 엄청나게 뽀개 먹었습니다. 근데 뭐 부러졌어도 어찌저찌 부러는 있길래 딱히 조립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뺐다 꼈다 하는 거 아니면 뭐 괜찮지 싶습니다. 아우 징그러 진짜. 이 코딱지만한 실린더도 다 칠해줬는데 조립하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히히히히 아이 좋아. 자 요걸로 다리는 심하이. 가 아니고 외장도 해야죠. 여기 금색은 조금 어색하네요. 너무 화려한 느낌스. 샤인 실버로 바꿔서 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은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피눈물 흘리면서 칠한 내부가 가려져서 그런가 외장 안 씌운 게 더 마음에 드는데 해서 이제서야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정리가 됐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포즈를 잡아서 사진을 찍는 건 안 되게 분명하니 깔끔하게 포기하고 외장 낀 거 반, 프레임 반에서 동봉된 베이스가 괜찮으니 거기에 올려놓자. 리프트 같은 게 있으니 거기에 마리다를 올려놓으면 보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완성된 프레임들을 한번 조립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좀 떨리네요. 아, 이건 내가 했지만 솔직히 좀 잘한 것 같다. 약간 영화판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도 드네요. 뿌듯합니다. 그간 작업하면서 했던 오만 생각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또 다시 다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아직 데칼 작업이 남았답니다. 깔깔깔깔. 데칼입니다. 동봉된 데칼을 최대한 붙이되 허전한 부분들을 집에 굴러다니는 쿠션 데칼을 이용해 떼어보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파츠별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내 쌍으로 된 뭔가를 볼 때마다 이 제품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많아. 거치대부터 시작해볼까요? 안 그래도 본체도 정보량이 많은데 베이스도 튀면 정신이 더 없을 것 같아서 도색도 일부러 최소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히 복작복작한 느낌입니다. 하나 고백을 해보자면 이제까지 영상으로 찍은 작업 과정은 정리를 열심히 하면서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와 열을 세워서 작업을 하려니까 뭔가 어색한데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또 정갈하게 작업이 진행 되지는 못하고 결국엔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런 짜잘한 데칼들은 늘 애용하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델피 데칼에 쿠션 데칼을 사용했습니다.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안배일까요? 외장이 열리는 부분에 데칼을 붙이라고 돼 있네요. 동봉된 데칼의 내구도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조심하셔서 작업을 해주셔도 어차피 찢어집니다. 참고 하셔야 합니다. 으아. 곱하기사. 마르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델피 데칼의 쿠션 데칼도 슬슬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 새로 쿠션 데칼을 하나 드렸습니다. 데림 데칼의 144분의 1 쿠션 데칼입니다. 데칼이 많아 보였는데 부피가 커서 그런지 비는 부분들이 많길래 쿠션 데칼을 살살 붙여봤습니다. 안 그래도 데칼이 약한데 라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찢어 먹었네요. 바인더 안쪽 부분도 데칼을 붙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도색을 다 해버린 데다 그마저도 흰색이 붙을 자리가 별로 없네요. 적당히 다른 곳에 활용을 해주겠습니다. 칠하면서도 이게 맞나 생각이 많았었는데 지우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칠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우는 것도 힘드네요. 왜 이렇게 안 지워져? 8개만 하면 됩니다. 8개. 다시 봐도 프레임 느낌은 참 좋습니다. 쪼매난 데칼도 잘 어울리네요.
이 부분은 원래 어두운 색이라 흰색이 맞겠지만 저는 샤인 실버로 칠해버려 검은색 데칼도 대체해줬습니다. 보이나요? 어두운 데칼을 붙이면 예쁠 거라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보여서 속상합니다. 곡면에 붙이는 데칼은 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3번만 더 하면 되네요. 근데 어째 별로 티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무리 힘들고 하기 싫어도 하다 보면 언젠가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개같이 다음 시련이 찾아오는 법이죠. 판네루, 선데칼, 24, 렛츠고. 안 그래도 잘 찢어지는 데칼을 더 찢어지기 쉬운 라인 데칼로 곡면에 24개를 붙여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머리를 쥐어짜내다 이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평소에 사 먹지도 않던 오레오가 갑자기 먹고 싶었던 게 이 순간을 위해서였을까요? 장관이군요. 이런 부분이 맛돌이인데 왜 여기엔 데칼이 할당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급진 코팅 부품의 데칼도 잘 어울리네요. 앞에서도 몇 번이고 말한 것 같지만 여기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들게 하는군요. 데칼이 이뻐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막상 붙여놓으니까 이쁘긴 하네요. 근데 하단 부분에 코딱지만한 라인 데칼 8개 넣는 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동봉된 데칼을 몇 개 빼고 전부 붙였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할 땐 진짜 힘든데 붙이면 만족스러워요. 거치대에 말이다 한 명만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인간들을 더 고용해봤습니다. 좀 비싸게 산 것 치곤 퀄리티가 미묘한데 너무 작아서 잘 칠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서페이서 조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세우지?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칠부터 해봅시다. 건담 마커 화이트와 메카 그레이를 주로 이용해서 칠을 해줬습니다. 너무 새하얘서 먹선 넣는 걸로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봤는데 뭔가 너무 구리네요. 하하하하. 마리다는 진짜 열심히 칠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색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낫긴 하네요. 어떻게 세워줄까 고민하다 밑부분을 사포로 갈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니 그래도 조금 버티긴 하지만 초파리가 앉아도 넘어질 정도의 안정성입니다. 양면 테이프도 좀 그렇고 접착제는 싫고 그때 번뜩 생각난 게 조인트 강화펜을 바닥에 바르면 좀 끈적해지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안 들게 칠해지긴 했지만 당장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번 마감은 디스파이어의 무세척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외장은 단광 내부 프레임은 유광으로 진행했습니다. 자꾸 욕심이 생겨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이렇게 이번 작업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레임을 칠하던 어느 날 저는 떠올렸습니다. PGU 퍼스트 칠하던 공포를 말이죠. 왜 하반신만 해놓고 1년 정도 방치해놓고 있었는지 절절히 기억해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완성한 각 파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조립을 하고 있으니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소체만으로는 정말 튼튼하고 어디 흠잡을 곳이 없지만 바인더를 이렇게 4개를 장착했을 때 균형이 안 맞으면 어깨 연결 부분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 어깨를 거꾸로 끼웠군요. 가조립 때도 이러더니 또 이러고 있네요. 발목 앞뒤 스윙이 라쳇이라 발목 위에 모든 것의 무게를 견딜 만큼 고정성이 좋지만 만지다 무너진 균형을 잡을 때는 뭔가 많이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워서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기는 부담스럽네요. 앞서 말했던 계획대로 거치대에 반반으로 올려놔야겠습니다. 힘들게 조립한 걸 또 빼고 있으니 지인자로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래도 이제 진짜 끝이라는 생각을 하니 힘들기보단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원래 R16 건담을 처음으로 건프라를 만들어 보자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보자고 생각했었는데요. 알리에서 샀던 144분의 1 스케일에 거치대가 퀄리티도 그렇고 뉴건담이랑 좀 맞지도 않아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 생각했던 걸 이제서야 해보게 되네요. 이번 작업에서 희생된 마커들에게 잠시 묵념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작업에 사용한 마커와 데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나저나 너무 오래 걸렸네요. 앞으로는 좀 더 빠른 텀으로 영상을 올려보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작업은 아주 힘들었던 만큼 뭔가 큰일을 해냈다는 기분에 대만족입니다. 오늘도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징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깔끔하게 찍어놓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